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89년에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드러냈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자면 4.19 의거는 말하자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는 희생을 무릅쓰고 일어난 혁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5.16 혁명도 그런 의미에서 4.19의 그 뜻을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까지 참 버렸는데 4.19 때 그 혼란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밥이 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1운동도 또 6.25 사변도 그때 많은 우리 선조가 앞서간 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한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값진 거고 헛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여차직했다 하면 그 희생이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5.16을 생각하고 싶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유신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못했는데, 특히 유신과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들으신 인터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 메이저인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인혁당 사건 유가족이 동의하면 뵙겠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헤드라인 그대로의 기사인데요. 그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손석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은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게 된다고 인터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이 분노하면서 사죄하라고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유가족들이 동의하면 만나 뵙겠다라는 대답을 한 걸 그냥 기사화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없고 그저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기사로 실은 거죠. 이 기사 내용과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박근혜 대표가 이제 유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만나면 사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이번 기사는 이제 조선TV, 그러니까 조선TV의 보도인데요. 이게 기사로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프레임에 갇힌 박근혜, 국민이 아니라 딸의 눈높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유가족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전날 있었던 당 대변인의 발표를 또 뒤집었던 그 과정에서 거기서도 이제 유감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사과라는 표현은 있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뜻이 모였지만은 후보 자신이 이를 거부하면서 몇 시간 동안 대변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눈높이에서 보라는 조언이 이어졌지만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딸의 눈높이를 고집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말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시대의 빛과 어둠을 다 안고 가겠다고 했던 만큼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까지 옹호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고 말합니다. 과도하게 아버지 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다 아버지의 업적까지 부정당할 위기에 몰렸다고 말하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 신문과는 좀 어조나 내지는 기사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선TV가 지금 시청률이 1% 미만으로 나오는 정말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조선일보 신문과는 다르게 좀 더 진보적인 성향에 가깝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조선TV가 시청률이 KBS나 MBC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을 때 어떤 어조로 과연 보도를 하게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와 박정희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박근혜 대선 후보가 10년 전에 한나라당에서 잠깐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갔던 이유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산업화시키고 근대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것만큼은 높이 평가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적 업적은 인정했지만 독재자로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쏘아붙이고 한나라당을 떠났던 걸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제 과거 이회창 그 총재의 답변에 등을 돌렸지만은 지금은 박근혜 대표의 답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정일 수 있고 처음 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슬로건이 박정희가 세운 경제를 박근혜가 꽃피운다였던 만큼 아버지를 부정하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사 얘기만 나오면 국가 지도자에서 누군가의 딸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왔던 만큼 이제 박근혜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박정희 시대를 아예 잊거나 부정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박 후보의 새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그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진단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요. 이 사설의 말미에서는 박근혜 후보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 그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요. 기존에 이제 뭐 조중동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무조건 감싸고 이제 변명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뭐 박근혜 후보 자신이 이제 그 새누리당 대변인이 한 발표를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감싸고 뭐 숨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제는 박근혜 후보에게 정면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의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귀막은 박근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12일에 새누리당의 그 홍일표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을 사과한다는 발표를 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이상일 대변인이 이 이야기는 박근혜 후보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이라고 그 사과를 정면으로 부인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박근혜식 불통의 단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과 후보 사이에서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새누리당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는 새누리당 대변인이 사과의 물꼬를 텄으면 박근혜 후보가 못 이기는 척 올라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부인한 건 그만큼 박근혜 후보가 자기만의 역사인식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는 뭐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새누리당 대변인이 나서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걸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우스워지는 꼴이죠. 오히려 그 뒤늦게 뭐 여론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서 사과한다면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사과하는 것 자체도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선 후보는 이제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그 비판을 등에 업은 채 대선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그 한겨레 신문의 사설입니다. 9월 13일자 사설인데요. 다시 확인된 소통 부재,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이란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 내일신문과 마찬가지로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소통 부재를 갖다가 그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박을 향해 소통이니 화합이니 하면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 능력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큰 덕목인데 이런 그 소통 능력이 부재한 박근혜 대표가 과연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대다수 진보 언론들은 대부분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새누리당 그 내부에 그 소통마저 안 될 정도로 불통인 상태를 갖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독선적이고 소통도 안 되는 인물은 그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다음은 그 보수 마이너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인혁당은 살아있다. 박근혜는 죽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역사 뒤집기 재판에 휘둘리지 않을 이념적 무장 필요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득세한 좌익 세력은 우익 성향의 인사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는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의 딸이라서 독재자라는 연좌제로 인용공세를 퍼붓고 있다는데요. 좌익 세력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우익 세력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뒤집어야 좌익 세력으로 뒤집혀져 있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좌익 세력의 인용 공세는 방송 뉴스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준길의 안철수 불륜과 비리 폭로를 통한 대선 불출마 협박 사건이라던가 장준하 타살설 논란, 5.16과 유신에 대한 논란 등 언론에 의해 철저히 이슈화되는 것이 모두 좌익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뉴델리는 공세적 좌익의 수세적 박근혜는 중도 얼간이들이 자초한 대결 구도라고 말합니다. 뉴델리는 새누리당 전체를 갖다가 중도 얼간이라고 비꼬면서 비판하는데요.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연사로 초청돼서 심상정이 본 시대정신이란 강연을 열었는데 이런 강연이 새누리당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 얼간이가 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현실 정치에서 중도 얼간이의 얼빠진 자멸행각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인혁당 사건이 실제 했다면서 박범진 전 국회의원이 증언했던 증거를 예로 드는데요. 이거는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바보론에서 나왔던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혼동하고 있는 거죠. 뉴델리는 2007년에 재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된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우익 세력이 득세했던 박정희 정권 때 내렸던 판결을 갖다가 좌익 세력이 득세하면서 뒤집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좌익 세력에 의해서 좌익 세력 중심에 의해 평가된 거기 때문에 우익 세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재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뉴데일리는 이러한 좌익 세력의 재판을 갖다가 사법 반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에게 수세적인 자세는 박근혜가 좌익 세력의 사법 반란에 분노할 정치의식과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배적인 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뉴델리는 이런 좀 색다른 역사인식을 보이는데요. 김일성 일족은 총력으로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 했는데 이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에는 선진국도 누리지 못하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민주투사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었고 불합리했으며 불법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단국가에서 이상적인 자유와 인권을 강요한 좌익 진영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 사기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인데요.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이 위험한 사상은 사실 그동안 군사정권이 항상 이야기했던 사상인데요.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말하는 단결에 저해하는 자유로운 표현이나 언론 이런 거는 모두 다 북한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다. 고로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모두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유신시대의 사상 그 자체인 거죠. 그러면서 뉴데일리는 지금 이 시대를 상당히 잘못된 시대라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5.18 광주 사태의 경우에도 김대중 세력의 군중 반란은 민주항쟁으로 미화되어 법원에서 판결되고 군중의 폭란을 진압한 군인들은 쿠데타 세력의 반역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도되고 있다. 군중의 반란적 쿠데타는 미화되고 군인의 구국적 쿠데타는 매도되는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지식, 정보, 판결, 신앙, 정서 등 인문 분야는 시대착오적으로 작용화되었다. 라고 이제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데일리는 종북 좌익 세력이 번성한 대한민국에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가 좌익 세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의 중도 세력은 스스로 이념 무장을 해제하여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좌익 세력의 시대착오적 이념 공세에 중도 얼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의 안타까운 망국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KBS, MBC 이런 방송이 MB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요. 이 뉴델리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뉴스에서도 박정희의 구국적인 5.16 군사혁명을 군사구태타나 군사정변으로 매도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나 대법원 판사 후보의 발언을 보도하며 역사적 사건을 좌경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론계의 좌익 선동꾼들은 군사혁명 외에 다른 수단으로 척결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KBS가 좌익 선동꾼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런 좌익 선동꾼들은 군사혁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척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종북 세력 척결을 선거 제일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면 좌익 종북 세력에 의해 인형 공세만 시달리다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21세기인데 뉴델리는 20세기, 1960,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변희재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고재열 기자에게 트윗했던 글이 참 화제인데요. 고재열 기자라던가 낙검수 멤버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죄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정권이 바뀐 뒤에 특별법 하나만 바꾸면은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뉴데일리를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변희재 씨뿐만 아니라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한 시대에 지금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만이 옳고 자신들의 옳은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반역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은 인혁당 사건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인혁당 사건 자체가 국가 질서를 갖다가 아주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당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언론이나 조중동까지도 비판하면서 조중동도 지금 얼이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혁당 사건을 부정하는 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뉴델리를 보면서 전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23년 전 5.16 아니었으면 공산당에게 날아 먹혔을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에 인터뷰했던 박근혜 의원의 영상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제 5.16을 3.1운동에까지 비교하면서 5.16이 없었으면 3.1운동도 헛된 일이었을 것이라고 비약과 왜곡을 일삼아서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인데요.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자면 4.19 의거는 말하자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는 희생을 무릅쓰고 일어난 혁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5.16 혁명도 그런 의미에서 4.19의 그 뜻을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까지 참 버렸는데 4.19 때 그 혼란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밥이 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1운동도 또 6.25 사변도 그때 많은 우리 선조가 앞서간 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한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값진 거고 헛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여차직했다 하면 그 희생이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5.16을 생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유신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못했는데 특히 유신과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두고 이영학 의원은 민주공화국을 망국으로 몰고 갔던 유신체제,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며 사형제 집행을 부활시키고 훈육 자본주의 정신을 국가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아주 위험한 후보라면서 이제 과연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23년 전에 인터뷰를 통해 보였던 역사인식과 이번에 인혁당 사건을 두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면서 사과하지 않는 그 역사인식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과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역사인식의 변화를 보일지, 아니면은 끝까지 새누리당 내에서의 반발 기류도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을 계속 이끌고 나갈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 문제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인식을 바꿀지 안 바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박근혜 후보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할지 지지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정부와 사회의 중심에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바라는지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과거는 현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며 미래는 현재의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즉,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 과거가 가진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표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신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기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밝은 기억과 함께 어두운 기억, 유신의 어두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밝은 기억, 이 두 가지 기억을 박근혜 대선 후보가 품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두 가지 상반된 기억 중 어떤 기억을 우리의 미래로 기대하게 될까요? 역사에 대한 평가는 그 밝음과 어두움, 그 기억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떤 것이냐를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요?